안녕하세요, 아티스트 P35입니다. 오늘은 이 카메라 마이크 리뷰를 해볼 거예요. 네,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마타 스튜디오 C22 마이크입니다. 제가 첫 영상 올렸을 때 한 구독자분께서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신다고 하셔서 이 마이크를 하나 구매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이것은 네이버에서 구매했고 가격은 약 48,000원입니다. 꽤 저렴하게 구매를 했죠. 이 마이크는 지향성 마이크입니다. 지향성 마이크란 한자어로 가리키지에 향할 향자를 써서 방향을 가리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지향성 마이크는 가리키는 방향의 소리를 잘 흡수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. 보통 마이크의 수동 패턴으로 분류했을 때 무지향성, 단일 지향성, 그리고 초지향성으로 분류되는데요. 이 무지향성 마이크는 전 방향에서 소리를 잘 흡수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. 단일 지향성은 소리가 향하는 방향에서는 소리를 잘 흡수하고 그 방향의 측면이나 뒤편에서는 소리를 잘 흡수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초지향성 마이크는 단일 지향성 마이크보다 좀 더 지향성이 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이 마이크가 향한 방향의 10도나 20도 정도의 소리만 흡수한다고 볼 수 있죠. 그럼 이 마타 스튜디오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? 이 마타 스튜디오는 단일 지향성 마이크입니다. 어쨌든 다시 들어와서 그렇다면 영상을 촬영하는데 왜 이런 마이크가 필요한지 그럼 지금부터 직접 비교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은 아이폰 내장 마이크로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들리세요? 이전 영상에서는 소리가 꽤 크게 녹음이 됐는데 약간 뭔가 먹먹한 느낌이 들었거든요. 이 아이폰으로 찍었을 때 제가 편집하면서 어떤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은 SMC 내장 마이크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? 아마 내장 마이크라서 그런지 조금 소리가 별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한번 편집하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. 네, 지금은 여러분 마타 스튜디오 C22 마이크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들리시나요? 제 생각으로는 아마 조금 저렴한 마이크라서 녹음 톤들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. 하지만 편집하면서 어떨지 한번 봐야겠네요. 잘 보셨나요? 제 기준으로는 이 정도면 영상 촬영하는데 쓸만하다고 생각되네요. 이 가격대 치고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여러분 오늘은 다음날입니다. 이 영상을 촬영하고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이 윈드 노이즈가 너무 심한 거예요.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지금 저 이 눈은 알레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. 네, 빨리 나와야 되는데 네, 어쨌든 그렇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마타 스튜디오 C22 마이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저는 이 카메라 마이크를 처음 구매하는 것이고 추후에 추가로 구매하게 된다면 이 마이크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비교 영상도 올려보도록 할게요. 저는 현재 마타 스튜디오 C22 마이크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네,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첫 번째 장점은 바로 가격입니다. 저는 이 마이크를 약 38,000원에 구매했는데요. 보통 조금 괜찮은 마이크를 구매하려고 한다면은 20만원에서 많게는 한 40만원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런 마이크와 비교해서 이게 성능이 떨어지느냐? 물론 약간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있습니다. 하지만 그래도 좀 가성비적인 면에서는 이게 낫지 않나 싶어요. 지금 어떠세요? 지금 잘 들리시잖아요, 맞죠? 그리고 물론 조금 더 저렴한 중국집 마이크도 있어요. 하지만 저는 이게 낫다고 생각합니다. 어쨌든 3만원대에 이 정도 마이크의 성능이면은 네, 꽤 괜찮은 것 같아요. 두 번째 장점은 바로 푸짐한 구성품입니다.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많은 구성품이 있죠. 그리고 여러분 특히 마이크를 구매하고 나서 보관할 때 어떻게 보관하시나요? 그냥 이렇게 툭 던져서 보관하시지 않잖아요, 맞죠? 보통 케이스가 필요하실 텐데 별매이거나 아니면 따로 판매하지 않거나 그렇습니다. 하지만 이 마이크는 이렇게 케이스를 줍니다. 참 좋죠. 그래서 어떤 보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또 장점입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폼 윈드스크린 외에도 이러한 데드캣도 준다는 점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네. 세 번째 장점은 바로 가볍다는 것입니다. 보통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삼각대를 세워놓고 촬영할 때는 이런 무게가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. 하지만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쭉 촬영한다거나 그럴 때는 아무래도 무게가 신경 쓰이겠죠. 이 마타 스튜디오 C22 마이크의 스펙상 무게는 약 30g 밖에 안 합니다.
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 가장 가벼운 편이죠. 그래서 휴대적인 측면에서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단점도 존재한다고 생각해요. 첫 번째 단점은 스마트폰 마이크와 별 차이가 없다고 느껴졌던 것이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까 비교 영상을 보셨다시피 들어왔을 때 스마트폰 마이크도 은근히 선방을 하죠. 제가 지금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. 들어왔을 때 아이폰의 녹음 품질은 약간 먹먹하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이크와 비교했을 때 음질이 떨어지거나 하는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. 그래서 그 점이 좀 단점이라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은 제가 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가지고 마이크를 연결해서 촬영을 나갈 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기본 내장 마이크와 비교했을 때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면은 제가 투자한 보람이 없잖아요. 그래서 그 점이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, 두 번째 단점은 이 카메라가 윈드 노이즈를 제대로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점이에요. 특히 이 데드캣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영상을 보시면은 윈드 노이즈가 그대로 들어오죠. 그래서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녹음 품질이 막 노이즈에 묻혀서 잘 안 들리냐, 그건 또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게 뭐지? 조금 애매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 받았습니다. 오늘은 마타 스튜디오 CC 마이크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.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맞다, 오늘의 결론. 마타 스튜디오 CC 마이크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꽤 가성비 마이크다.